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피땀으로 쌓아올린 산업화와 민주화의 위대한 유산이 지금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이 아무리 우클릭을 외치고 합리화 이성의 가면을 쓴다고 하더라도 저들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권력자에 대한 맹목적 충성과 권력 욕으로 똘똘 뭉친 이익 집단입니다.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녕이 아닌 자신들의 특권에 집착하고 이재명을 교주로 떠받드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다름 아닙니다. 이것이 이재명 세력의 본질입니다. 저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뜻을 국민의 뜻으로 호도하면서 권력의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두를 것입니다. 이 나라를 전체주의, 공산주의, 포퓰리즘이 뒤섞인 삼류 국가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스스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반 이재명으로 그리고 개헌으로 공통분모를 넓혀서 더 큰 집을 짓고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이재명 세력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당원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후보 단일화는 후보를 무작정 교체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단 0.1%라도 더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찾아서 힘을 모아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자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운해하시는 분들, 분노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것도 하루라도 빨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1일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이전에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서 이재명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후보를 기호 2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세워야 합니다. 상식, 정의, 법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 진영의 단일 후보에게 기호 2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줘야 이재명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이에 맞춰서 모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문수 후보님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한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답게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 김덕수가 유일한 필승 카드라고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바뀌면 정치의 신뢰도, 지도자의 명예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과 당원들께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어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당원 82.8%, 83% 가까이가 단일화 필요성에 공감했고 그 가운데 87% 가까이는 후보 등록 전, 즉 11일 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는 민심을 따를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주장하는 등록 후 단일화, 즉 12일 이후 단일화는 우선 한덕수 이 후보가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등록을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허구의 사실이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는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후보 등록 이후에는 다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되거나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예, 무엇보다 만일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 국민의힘 기호 2번은 이번 그 대선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영의 단일 후보가 기호 2번이라는 무기도 없이 당의 체계적 지원도 없이 맨몸으로 이재명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만약에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선거 운동 비용을 쓸 수도 없고 쓴다 하더라도 그 보전받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선거 운동 대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500억이 넘는 비용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한 푼도 쓸 수 없는 것이고 무소속 후보는 그런 돈을 우선 준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일 이후에
이 단일화를 하자라는 얘기는 사실상 할 수 없는 거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당의 당내에서도 아주 극히 일부 의원께서 이 내용을 잘 알만한 분이 그런 내용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뭐 이 알고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이름, 국민의힘의 조직, 선거 수행 능력과 자원을 우리의 단일화 후보가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문수 후보 측에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우리 의원님들께도 얘기를 한 부분이, 우리가 빅텐트를 치는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나 이낙연 전 총리나 이런 쪽과 단일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그 두 분들은 좀 차후적인 문제고, 우선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는 이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기호 2번을 누가 차지하느냐 문제. 그래서 온전히 이 당의 조직 자금 이런 거를 다 활용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11일 이전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김문수 후보께서 정확하게 뭐라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당의 후보는 누가 뭐래도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께서는 우리 당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하게 된다면은 김문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 모두가 역사와 그리고 국민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김문수 후보 중에서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를 포함한 당 지도부에 대해서 미리부터 한덕수 후보를 밀고 있다, 또 어느 세력과 짜가지고 미리 하고 있다, 밀고 있다, 그래서 불러냈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아침에 우리 이 비대위원회 모두 마련해서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 한덕수 후보가 우리 당의 경선 후보로 등락하지 않았을 때, 저는 이제는 한덕수 카드, 소위 카드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거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카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선 과정 중에서 김문수 후보가, 초반부터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아주 일관해서 그리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덕수라는 얘기도 나오고 을지문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는 본인이 제기했고, 한덕수 후보 자체를 불러낸 거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김문수 후보가 불러내게 된 겁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거의 이제 이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경선 막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 준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김문수 후보가 불러내서 단일화가 아주 구체적인 이슈가 됐고, 중간 이후에는 네 후보, 4강 후보 모두가 일반적인 빅텐트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얘기했고, 그건 물론 기호 2번을 누가 차지하는 자에 관한 단일화 문제지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뒤늦게 서둘러서 준비를 하게 됐던 겁니다.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그쪽 캠프 인사들은 선거와 당무에 대해서 다 이해가 많은 분들입니다. 전직 다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일부러 이제 갈등을 유도한다는 의혹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는 부디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인용한 여론조사 우리 당원들 바로 그 김문수 후보를 1등으로 뽑은 그 선거인단 당원들께서 80% 이상이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단일화는 후보 등록 시기인 11일 이전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그런 목소리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이들이 하나로 결합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단일화로 탄생할 후보는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여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이재명을 막아 세울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성숙한 포용의 자세를 보여주시고 용기 있게 결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아침 기자회견 중에서 그 당에서 그 뭐 유령 헛개비라고 그랬던가요? 헛개비, 예? 바른 토론에서인가요? 거기서 헛개비 후보랑 단일화를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유령 헛개비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일관해서 얘기하신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김문수 후보입니다. 근데 그래 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 유령 헛개비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김문수 선배, 여기서는 뭐 후보가 아니라 선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선배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오늘 기자회견은 이 12일 이후 단일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만에 하나, 12일 이후에 단일화에 지금 지금 현재 무소속으로 있는 한덕수 총리가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미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만에 하나 단일화에 나서서 그쪽이 당선이 돼서 후보로 나서게 된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금전적인 제약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목에 이 패널 걸고 지하철역에서 인사하는 것 정도 외에 더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전국에 유세차를 200대 이상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비용이 드는 거고, 전국에 아마 벽보 만들고 그다음에 공범을 만들 비용도 쉽지 않을 겁니다. 전국 운동원들이 좀 색깔에 있는 옷, 기호 있는 옷에다가 후보자 이름 쓰고 운동원들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단일화가 어떤 면에서는 그때 만에 하나라도 그쪽으로 단일화가 되면은 그게 우리 단일화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후보와 그쪽 단일화가 합한 팀의 경쟁력을 엄청나게 낮춰서 사실상 당선 가능성을 낮춘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문수 후보도 선거를 여러 차례 치러주신 분이고, 거기에 참모로 계시는 여러분들도 선거를 여러 차례 치른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지 않을 겁니다. 아까 얘기한 우리 당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그런 내용을 잘 알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아직 시간 충분하고 앞으로 단일화할 시간이 충분한데 왜 당에서 이렇게 서두르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말 이분들이 왜 이러나 싶은 생각입니다. 네. 오늘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결렬되면은 일단은 여론조사 이런 거 계속 가고, 그 뒤에 우리가 10일까지 단일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혹은
또 우리가 대선 승리, 더 넓게 보면 대선 승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거기에 필요하면 결단도 낼 수 있다. 그 결단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 결단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질문 준비하시느라고 그 얘기를 못 들으신 모양이네. 거기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당내에서는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지도부 로드맵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로드맵에 대해서 내일까지 로드맵에 대해서 내일 여론조사 하는 데까지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걱정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뒤에 쪽에.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가 좀 그렇네요. 12일 이후에 이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기자회견을 간담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없어요? 저 뒤에 질문하죠. 어디? 이런저런 방법으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차례 지금은 대답할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여론조사 보고 그 뒤에 우선 비상대책위원회를 포함을 해서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의사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논의도 좀 하고 듣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위하고 아마 선관위가 이 최종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더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걱정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데다 또 추가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결국 김문수 후보로 가는 거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제가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지도부가 들어와서 우리 김문수 후보랑 또 화합이 잘 맞는, 저도 그렇게 지금 화합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단일화에 관해서만 지금 생각이 틀린 거라고 보는데, 이제 모든 점에서 더 잘 맞는, 그리고 더 유능한 지도부가 와서 하면 더 잘 될 수가 있겠죠. 네, 질문하세요. 여론조사 진행까지는 확정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발표도 가능하는 건가요? 발표 여부도 좀 여론조사 보고 그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도 없이 두 분이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지금 저기 참석할 의향이 없고, 또 그리고 그 중에서 한쪽은 이 당이 그 단일화 과정에서 좀 빠지기를 바랐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처음에 김문수 후보를 만났을 때는 저희들은 이 단일화 문제는 가급적인 이 당보다는 김문수 후보하고 그 한덕수 총리 측하고 그때 뭐 대표단들이 그 뭐 바로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직접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당에서 그 단일화 추진 이 위원회 혹은 본부 이런 걸 만들어서 당에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어떤 의원을 지정을 했는데 그 의원이 중간에 고사를 하고, 그래서 그저께죠. 그저께 밤에 그 유상범 의원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했던 이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그 양쪽, 그리고 뭐 더 올 수 있으면은 뭐 이준석 후보나 뭐 다른 쪽까지 포함해서 오라 그랬는데, 다른 두 분은 뭐 당연히 지금 단계에서는 안 온다고 얘기했고, 이제 중요한 게 한덕수 총리 측하고 김문수 후보 측하고 만나는 것도 우리 뭐 처음부터 그런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땐 또 갑자기 이 당에서 지명한 그 단일화 추진본부장을 인정할 수 없겠다, 그래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날 얘기해서 단일화 추진본부장은 당에서 알아서 임명하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명을 했는데, 그날 연락을 하니까 이건 당에서 마음대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서 그 단일화 회담에는 참석할 수 없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진전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우리 김문수 후보가 제대로 된 보고를 받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서운하다고 얘기하시는 말씀들이 사실은 다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잘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 두 분 다 뭐 애국심이 강하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게 이 본인들이 그러니까 한 발 혹은 두 발을 양보해서라도 이 단일화를 이루어야지, 제가 앞서서 이 모두 발언에서 얘기했듯이 그래야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뭐 자기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뭐 이 통 큰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쉽지 않은 선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처음 갑자기 조기 대선이 시작된 이후부터 해서 어려운 선거인데, 이게 뭐 이기지 못하는 선거에 후보만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 그 뒤에 뭐 당의 권력을 잡는다? 그렇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잡아질지 어떨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잡은들 뭐 하겠습니까? 한 분만 더 받고 끝낼까요? 네.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덕수를 불러낸 건 당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라고. 예, 예. 근데 제 기억에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걸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당에서는 여론조사를 지금 당에서 하고 있잖아요. 단일화가 사실 후보랑 간파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론조사가 있는 게 아닌데, 당에서 왜 굳이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단판으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당에서 힘들여서 뭐 복잡한 조건 협상도 필요 없고 단판으로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정치권에서 뭐 다른 데서 있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 수 없는 단일화가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해왔지요? 단판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여론조사로 했습니다. 우선 이 가까운 예로
서울시장 후보 때 오세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도 그 여론조사로 했고, 그 전에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할 때도 여론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박영선 의원과 서울시장 후보를 단일화할 때도 여론조사를 했고,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나 단판으로 하면 더 좋지만 단판이라는 게 그게 뭐 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누가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일화라면은 그건 굳이 여론조사 필요 없이 그 단판으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말씀해 주셨던 단일화 때는 후보들이 다 동의하는 단일화의 여론조사가 아마 이뤄졌었는데 지금 후보 측이 여론조사에 지금 부정적이시잖아요. 여론조사 자체가 아니라 그 단일화 자체에 지금 이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말씀드렸듯이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지 12일 이후에 단일화는 사실상 단일화가 그 불가능한 거를 주장하는 거니까 그 단일화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근데 지금 그 상황은 그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사실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경선 통해 가지고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두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바깥에 있는 후보하고 단일화 한다는 게 되게 이상한 거죠. 아마 그런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든 것도 사실은 이 단일화를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게 그 당에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전당대회 끝나는 즉시 아까도 인용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한덕수 총리를 찾아가 가지고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김문수 후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화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부분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참 답답한 얘기고 그런 슬픈 얘기지만 우리가 단일화를 해야 어떻게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이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단일화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만드는 거죠. 네. 자, 이상 자, 기자회견 예. 마치겠습니다.